자, 아파트 청약이란 걸 처음 접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이런 거예요. 나 여기서 살아야지. 못 살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0억 있으세요? 자, 그리고 사실 안 살아도 돼요. 분양을 받는 건 그냥 좋은 자리에 땅을 사두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그 차익으로 나는 조금 더 싼 곳에 진짜 내가 들어가 살 집을 구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나 여기서 살아야지 라고 정하는 순간 조달해야 하는 돈의 규모가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기 살지만 않는다면 돈은 조금 덜 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자금 조달 편에서 내 돈이 모자라도 어떻게 분양대금 낼 수 있는지 공부했었죠.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나오지만 잔금 대출은 입주 당시의 시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잔금 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갚고도 돈이 남을 수 있다. 이게 골자였어요. 물론 내 한도가 그만큼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안 된다면 지난 편에서 얘기 안 했는데 전세입자를 들여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 냈고 중도금 냈고 이제 잔금 낼 차례인데 잔금은 아파트 입주할 때 낸단 말이에요. 그 날짜에 맞춰서 들어올 세입자를 미리 구하는 거예요. 자,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내는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고 보증금의 규모가 크다면 잔금만 내는 게 아니라 중도금도 갚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엔 입주 앞둔 단지들에 가보면 중개업소들이 전세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집주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세입자를 모시니까 전세값도 내려가고 융자를 낀 집이면 더 내려가고 이런 걸 입주장이라고 했어요. 자, 왜 이게 가능했냐면 분양가는 이런데 입주할 때 시세는 이래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만 받아도 분양대금이 다 회수되는 거예요. 솔깃하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옛날엔 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최초 입주 가능일. 그러니까 준공 직후부터 그 집에 살아라. 누가? 분양받은 사람이. 자, 그러면 입주할 때 전세로 잔금 퉁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세입자 넣는 전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 영상 왜 찍는 거야? 반전이 있겠죠.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 첫 종합대책이 나왔잖아요. 신문에선 막 상생임대인 종부세 분양가 상한제 완화 떠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집도 없는데 무슨 임대고 무슨 종부세예요. 우리는 종부세를 내기 위해 흥청망청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많이 놓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그럼 지금까지 막혀있던 세입자 넣기 전략이 된다고? 네. 자, 자세히 보면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그러니까 입주하는 날부터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그러니까 네가 이 집을 팔든 태우든 그 처분 행위를 하기 전까지만 아무 때나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라. 어렵나요? Can you speak Korean? 원래는 아파트가 준공되는 날부터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 전세를 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젠 전세를 먼저 놨다가 한 10년 후에라도 내가 들어가서 거주 의무 채우고 팔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집엔 거주 의무가 있고 어떤 집엔 없을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느냐에 달린 거예요. 자, 우선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는 무조건 상한제가 적용돼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 택지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몇몇 동네의 재개발, 재건축, 서울은 거의 전부 다죠. 이런 동네에서 나오는 물량엔 상한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거주 의무가 있는 거죠. 자, 헷갈리면 그냥 입주자모집공고문 보세요. 우리 단지엔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알려줘요. 그럼 거주 의무는 몇 년인가요? 이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에 따라 기간이 결정돼요. 100% 그러니까 시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거주 의무가 없는 거죠. 80% 미만이다. 그럼 징역 5년에 처한다. 꽝! 자, 물론 몇 퍼센트냐는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언제부터 세입자 넣는 전략이 다시 가능해지나요?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엔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 여기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엔 국물도 없겠죠. 그래서 만약 돈이 좀 모자라다면 차라리 올해 말고 내년에 청약을 노리는 게 자금 조달 측면에선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의미도 갖고 있으실 겁니다. 내년 분양하는 단지가 입주할 때 되면 부동산 시장 막 박살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럴 때 전셋값이 강세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들 집을 안 살 땐 또 전셋값이 오른단 말이죠. 어쨌든 전셋값은 무조건 수급 그리고 사용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입주하는 물량을 월 단위로 잘 계산해 봐야 되고, 둘째로 미래가치, 호재 이런 거 말고 현재의 가치,
지금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 두 가지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정도 보증금은 조달할 수 있겠구나, 미리 자금 조달 플랜을 잘 짜둬야겠죠. 자, 사실 한 가지 맹점은 이렇게 거주 의무가 풀리면 투자 수요가 막 몰려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 전혀, 이만큼도 안 하는 분들까지 다 정확해요. 저도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나의 당첨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회사 다니는 게 회사 다니는 게 제일 쉽습니다.